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대규모 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슈퍼 경기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덕분이었다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조금 전에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에서 4%가량 오늘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4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내 확진자 수는 8만 6천 명으로 중국의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한번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매매 공부까지 하시면서 불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이 두 대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준 해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하는데요. 엔젤 트레이더님은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 차장님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인데 오늘 영국 이제 총리도 또 코로나의 확진 양성이 나왔다고 하고 미국 증시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평소 때의 금요일과는 조금 기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같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같이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엔젤 트레이더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또 방송국이 아닌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방송 중에 좋은 진입자리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매매를 잠시 뒤로 하고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 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트레이딩 하면서 좋은 자리에 오면은 알려주시겠지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선물부터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3%가량 하락세입니다. 2,5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7% 내림세입니다. 7,6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4.96% 하락세입니다. 21.4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1.89% 내림세입니다. 1,6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6% 하락세입니다. 1.101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상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현물시장도 3에서 4%가량 하락세, 그리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걸 또 너무 또 확대 해석해서 다시 또 조정의 시작인가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영국 총리의 이제 확진 그 양성 그 확진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3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특히 월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죠.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네. 보이는 날이 뭐 80몇 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네.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예. 매도를 했거든요. 네. 네. 분명히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한데 3일 연속 상승을 보이니까 이제 조금 차익도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매도세도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서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코로나에 뭐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에 대한 뭐 또 패닉성 매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 부분 또 이따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장이 뭐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올라도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뭐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영국 총리의 양성 판정 그리고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점 이런 점들과 포함해서 또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으로 그리고 이전 수치보다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그 폭을 키웠다가 지금은 100포인트 정도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4%가량이 빠져서 21,64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지수가 3.46% 떨어진 2,53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3.23% 빠져서 7,54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준 차장님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지금 뭐 3일간의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요. 또 같이 뜬 속보를 보시면 아까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가량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도 Massive 3-Day Bounce라고 3일간의 급등이 이루어진 후에 지금 다우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서면서 그런 부분이 투심에 영향을 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의 대시판대 전략가가 최근의 랠리 이후에 이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는 게 지금 확산 추세가 그렇게 잦아드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소식에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 내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85,996명까지 이르렀고 사망자가 1,300명까지 넘어섰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를 이 색깔로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요. 중국과 이탈리아가 8만 1,000명 그리고 8만 명 이렇게 각각 나타내 있는데 지금 US가 8만 5천 명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지금 확진자가 급증했던 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6주 동안 신규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뉴욕주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확산의 중심이 바로 뉴욕에 있다는 거고요. 뉴욕에서는 하룻밤 새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나 넘어설 정도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보건 의료 체계가 이 지역 사회 전파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내 확진자가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지 가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이 고점에 이르러야 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 추세에 들어가고 변동성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심리적인 압박도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총 7조 달러, 한화로는 8,600조 원가량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2조 달러 부양책과 다음 달 일본에서 내놓을 30조엔 부양책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주요국들이 공개한 그 규모를 합산했을 때 총 7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BOA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슈퍼 부양책은 경제 손상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 이상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G20 정상들이 5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정책을 약속했지만 이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재정 정책의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재정 정책의 극도로 보수적인 독일 역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충격을 맞아서 한화로 1,000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걸 보면 현재까지 나온 부양책들은 그저 실물 경제의 손실을 상쇄시키는 수준이지 뭐 시장 경제를 이끈다거나 증시를 떠받들어 올린다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코로나 본드, 유럽연합의 코로나 본드 이야기인데요. EU 회원국들이 유로존 공동 채권인 이 코로나 본드 발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EU 회원국들이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샤를 미셸 EU 이사회 회장이 이번 위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면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EU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취약한 회원국들은 차입 비용도 낮추고 신용 리스크도 낮춰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재정이 좀 양호한 국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데 신용 등급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발행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이 확진자가 좀 많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본드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국가들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국 입장에서는 아마 쉽게 찬성할 수가 없는 게 지난 2010년도에도 이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유로본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로본드가 체결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이 정치적인 집안 싸움은 잠시 접어두고 이 유로존 국가들이 좀 합심을 해서 합치를 이뤄내서 이 유로본드, 이 코로나 본드가 좀 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 소식들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실적과 자금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더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 등급 강등이 지금 전례 없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3월 이달 들어서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쇼크 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강등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와 가장 큰 차이는 이 코로나 확산이 기업과 소비자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틀 전에 S&P와 무디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포드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정크 수준에다가 추가적인 강등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포드가 정크 수준까지 강등이 된 게 매우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자동차 빅3 기업 도요타와 혼다, 닛산의 신용등급도 일제히 강등을 했고요. 이에 더해서 국가의 신용등급까지 강등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멕시코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에서 BBB까지 낮춰졌는데 지금 멕시코가 유가전쟁으로 인해서 멕시코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전쟁으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관광산업이 활발한 곳인데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렇게 국가 강등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 회사채와 대출 잔고까지 사상 최대치인 1조 2천억 달러까지 부풀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적인 분석까지 오늘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같이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 들리시죠? 네. 오늘 지금 혹시 포지션 갖고 계시는 상품 있을까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제가 지금 나스닥 눌림을 좀 주면 나스닥 매수를 한번 진입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갖고 계신 포지션은 없고요. 나스닥이 눌림을 주면은 그때 좀 매수를 보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네. 바로 지수 선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해지기로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3년 만에 최저치로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과연 오늘 상황에서는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 혼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 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하회로 지금 나왔습니다. 하회로 나왔는데 미 신규 실업수당 어제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3천 건을 폭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 현실화 소식에도 전해지면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죠. 미국 상원에서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증시가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또 미 하원에 대한 약간 조금 불안한 소식이 또 잠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방 트렌드로 지금 내려왔는데 지지를 잘 받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 잠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지금 자리인데 엔젤이 봤을 때는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잠시 내려오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면 아마 지금 큰 수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님 오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눌림 시에 매수를 본다고 하셨고 지금 조금 내려왔다가 7,6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격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진입해 본다면 진입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엔젤은 지금 7641.00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체결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76.41에 지금 매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가는 제가 힘을 보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42선에서 지금 매수 대기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매수 방금 체결됐습니다. 네,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639에 됐습니다. 네, 7639선에서 지금 매수 체결이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 방향이 좀 어떻게 갈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644선, 5선까지 올라오면서 수익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646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청산 시점은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좀 이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혹시라도 청산할 자리가 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준 차장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저는 일단 매도를 들었는데 네. 영국 그 보리스 총리 그분이 걸린 게 그래도 네. 상당한 이렇게 투심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왠지 네. 그렇게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쵸. 왠지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뭔가 예. 되게 이렇게 특별한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네. 같고 뭔가 방어 체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걸린 걸 보니까 약간 진짜 코로나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 불안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쵸. 코로나는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뭐 미국은 지금 확진자 이제 1등으로 올라섰다고 하고 네. 지금 뉴욕은 거의 뭐 봉쇄령에 가깝게 지금 다 이제 또 격리 상태가 거의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격리 상태 뭐 이렇게 이동 금지령 내리고 이런 거는 진짜 최고의 방어책이에요. 이렇게 격리 사회적 뭐 거리두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네네. 그래도 증가폭이 많이 둔화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격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작용할 걸로 보여서 하지만 뭐 계속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불안 요소 중에 하나고 뭐 회사채 불안 요소 있었고 그렇죠. 근데 회사채는 이제 연준에서 적극적인 부양책과 뭐 정부의 이런 회사채 매입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는 막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느 정도 네, 방어막은 네. 쳐줘서 이제 투기 등급은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투기 등급도 어저께 보여드린 그 하이힐드 그 이렇게 국채 간의 스프레드 차이를 보면은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줄어들고 모습이 있고. 보여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막았다. 뭐 이렇게 보일 수. 근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확산은 될 수가 있죠. 계속 저유가 네, 상황이 네. 지속되면서 에너지 회사 쪽에 문제가 더 커지면은 네. 당연히 확산될 수도 당연히 더 스프레드는 벌어질 수도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책은 마련해 놨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실업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 실업자에 대한 뭐 이렇게 급여라든지 생계금 지원 이런 거를 많이 또 예산을 잡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방어책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네. 지금 근데 또 이제 갑자기 나오는 게 또 뭐 CA로 뭐 이런 레버리지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CA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자꾸 서브프라임 때와 비교를 하시는데 서브프라임 때는 이렇게 CDO 해가지고 이제 주택 모기지 쪽에 이제 서브프라임 그 등급에 이제 주택 모기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금융 상품이 뭐 등급을 이렇게 섞어서 계속 여러 가지 재증권화를 시키고 파생 상품을 결합시켜서 진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품이 계속 이렇게 합성돼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CA로는 그거보다 규모가 4배 정도 더 크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사건을 겪은 뒤로 이제 재증권화나 이제 파생상품 결합은 많이 규제가 돼서 현재의 CA로는 그때만큼의 여러 가지 뭐 합성이 되거나 뭐 파생상품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규모가 4배 정도 크다고는 하지만 이게 CDO처럼 주택 모기지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만큼의 뭐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코로나와 저유가 상황인데 이 네네.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해결 중이잖아요. 백신도 계속 개발 중이고 러시아와 미국도 계속적인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뭐 확진자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히 오늘 같은 상황은 3, 4일간의 이제 랠리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네. 제가 뭐 어제 뭐 언론이 조금 이렇게 네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뭐 하이힐드나 뭐 CA로 뭐 이렇게 뭐 저유가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전에는 거의 비관론이 한 70대 뭐 낙관론이 30이었으면 지금은 진짜 5대 5예요.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루비니처럼 I자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네.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반까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뉴스를 찾으면은 진짜 여러 가지 나쁜 견해, 좋은 견해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시간도 많고 이렇게 나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은 너무 그렇게 비관적인 것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영국 총리 뭐 그리고 뉴욕의 이런 단기간에 급증한 확진자 이렇게 네네. 해서 오늘은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당분간 조정장은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그렇게 또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오늘은 좀 하락할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 의견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정말 최악의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또 급등을 보였던 어제 장에서 또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악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호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일단 뭐 3일간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3%가량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현물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일봉상으로 지금 21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5%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도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는 등락이 사실 엇갈렸습니다. 북해산 브렌트 같은 5월물은 배럴당 26달러로 1.29% 급락을 했는데 또 미국산 원유죠. 5월물은 또 0.53% 상승을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또 21불까지 지금 다시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산유국 회의 참여국이 확대될 경우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지금 상태고 또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수출 기구죠.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합의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세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락 트렌드로 계속 갈 것이다. 어쩌면 오일은 지금 20% 밑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더 많다라고 사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일 같은 종목은 지금 매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산유국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사우디, 러시아 이렇게 감산 합의도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하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오일 트레이딩 해본다면 포지션은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입하기가 지금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진입을 하시려면 이익이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참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면 50점에서 21.50점에서 아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분 봉을 보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지금 21.50 정도죠. 21.50 정도에서는 다시 매도로 다시 빠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시점은 21.50 그리고 청산 시점은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 시점은 지금 힘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힘을 봐서는 지금 상승의 힘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보면 20.5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 지금 21.50에서 진입하시면 매도를 진입하시면 약 100티 정도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실 반등이랄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지금 21.35선 지나고 있고 반등해줄 때 21.50선에서 매도 진입을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20.50선까지 약 100틱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준 차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일은 정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매입을 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 부양책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준 차장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예산과는 별개로 그냥 전략 비축유는 따로 이렇게 얘기가 네.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무산이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비축유 자체가 뭐 7,700만 배럴 정도여서 그렇게 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다지 큰 영향은 못 줬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유가에 악재로 작용할 땐 또 크게 또 악재로 네. 작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상태여서 어느 쪽이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 한은 계속적인 하방 압박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면은 뭐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그 노박 장관이랑 네. 러시아 석유업체들 이제 주 책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자 간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대부분의 석유업체들은 이제 증산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우디 측에서 지금 계속 그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그걸 낮춰가지고 계속 네.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도 급감했을 뿐더러 네, 아예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산을 해봤자 진짜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체로도 판매가 안 되는데 여기서 증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우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 지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유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지금 오코사 상태까지 간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유 이제 셰일 업체 쪽에서의 이제 증가분이 조금은 줄어들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쪽이 지금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도 안 좋을 뿐더러 지정학적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서 정치적 불안과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거의 생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리비아는 뭐 이미 90% 급감된 상태였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랑 이란도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에 어려움이 겪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공급분도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서 원유 가격이 20불 아래로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지지할 요소들이 몇 가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지지는 될 것 같다. 하지만 상방 쪽은 아직은 이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이런 네. 힘겨루기와 사우디와 미국 간의 이런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하방 압박은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 차장님께서는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그래도 조금 지지해줄 요인들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들어주셨고 지금 산유국들 간의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모두가 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오일은 일단 오늘은 관망하시는 것 이렇게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골드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16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두 분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확인할게요. 네, 지금 골드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죠. 대구 부양책에 등의 정시가 반등하면서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골드는 지금 상승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제 달러가 또 갑자기 또 어제를 지나서 오늘은 달러가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골드가 지금 밑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가 있는데 그리고 달러는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달러는 또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드가 지금 상방으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지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강세 트렌드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그 금값은 아마 그래도 이 하락폭은 제한돼 있다라고 봐야 될 현물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골드는 지금 상승을
가기는 좀 힘들어 사실 보이기 때문에 달러를 유심히 보면서 골드를 거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달러가 지금 매도세로 나와도 지금 골드가 지금 상승을 지금 못 그리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달러와 관련해서 골드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달러의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같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상승 에너지가 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자, 엔젤 트레이더님 오늘 골드 뭐 매도뷰를 일단 주셨는데요. 트레이딩 뭐 해본다면 저희가 매도 진입해본다면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지금 보시면 또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더라도 뭐 1618 그죠? 1618에서 매도 진입하시면 전저가죠. 지금 1611이죠. 1611이 지금 깨지게 되면 아마 밑으로도 지금 더 지금 깨질 수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1618에서 매도를 추천합니다. 1618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618선에서 매도하는 자리 일단을 추천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 의견도 준 차장님은 오늘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골드? 그 전에 네.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네. 아나운서님, 캐스터님 다들 금융 지식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가까워져서 네.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PD님도 그렇고 네. 작가님도 그렇고 캐스터님, 아나운서님 금융 지식이 진짜 너무 풍부해서 제가 요즘은 추천주를 막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매도를 이렇게 드셨는데 그게 네. 저는 되게 궁금해서 먼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왜 매도를 드셨는지. 저도 골드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어쨌든 골드는 우상향인데 지금은 보니까 3월 20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475에서 시작해서 1675까지 $20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 매도를 들었거든요. 네. 더 보탤 말이 없네요. 네, 제 생각과 똑같아서.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일단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이렇게 확장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골드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같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지금 이렇게 길게 포지션을 갖고 가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쵸. 뭐 증시도 그렇고 지금 상품도 이것도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골드도. 네네.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거는 지금 달러와 뭐 이런 거랑 연동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상품으로 보고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으면 분명히 차익 매물 지금 다 단기 세력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 이렇게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은 봤으니까 오늘은 또 조금 지수와 같이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듯 해서 저도 그냥 지금 매도 쪽으로 들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아나운서님이 지금 정답이에요. 저도 그거에 그런가요? 대해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자, 지금 저희 골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또 속보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전해 듣도록 하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89.1%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인데요. 이는 3년 만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2016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 50년 만에 네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이 확진자 수가 퍼진 1등 국가로 나서면서 이렇게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지표가 경제 심리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억만장자 쿠퍼맨이 코로나 우려에 따른 증시 하락이 바닥을 찍었다라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셧다운이 4월을 넘어서 3분기까지 넘어간다면 나는 그 낙관적인 입장을 좀 유지할 수가 없다. less optimistic, 좀 덜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쿠퍼맨은 올해 S&P 전망을 2200에서 2800 밴드로 예상을 했고요. 또 S&P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게 더 낫다. 지금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추가적으로 매입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변동성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살펴보시면 영국 찰스 왕세자에 이어서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정가가 코로나 공포 비상사태에 지금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파운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운드 달러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올라온 이 부분이 달러화가 약세가 들어가면서 파운드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2%까지 상승을 했다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트위터가 언급이 되자마자 바로 긴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파운드화가 1.2280선에서 1.2180선까지 약 100포인트가량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변동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운드 달러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골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로 FX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일봉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0.4%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1.1020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 차장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뭐 유로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조금 전에 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지 시간 뭐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존슨 총리는 또 현재 자가 격리 중이지만 화상 회의를 통해 또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 이스라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3,000명을 넘으면서 지금 정부가 또 군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유럽 각지에서 유럽 및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19에 지금 위험성을 조금 더 느끼면서 유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승한다는 힘보다는 엔젤이 봤을 때는 하락의 힘이 밑으로 하방의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61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지금 61선 근처까지 또 잠시 지금 반등이 왔습니다. 이 반등에서 지금 눌리면 지금 또 하방까지 보시면 뭐 지금 오늘 최저가죠. 지금 이 최저가도 지금 낄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엔젤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엔젤 트레이더님 방금 이제 유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차트적으로는 60일선까지 이제 넘지 못하고 눌려주기 때문에 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디서 좀 진입해 보면 좋을까요?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지금 매도세로 지금 돌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매도세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몇 시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12시 오늘 오후 12시경입니다. 12시부터 지금 계속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셔도 됩니다. 1.10290에서 진입하시면
자, 밑에 보시면 지금 레드선이 있습니다. 레드선까지 아마 지금 바로 내려오시면 레드선을 지지를 못 받으면 밑으로 더 빠지는데 레드선까지는 뭐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이 자리가 1.097710 자리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진입해본다면 현재 자리에서 매도로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1.09710 선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는 전략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유로 FX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 그럼 달러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달러는 지금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로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잠시 지금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눌림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하방으로 지금 돌아서는 건지 지금 그래도 하방으로 돌아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전 저점을 지금 못 깨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서 지금은 살짝 지금 눌림 자리라고 달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약간의 상승의 힘은 더 남아있다. 네, 그렇게 해서 달러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는 잠깐 눌려주고 있지만 지금 하방 추세는 아니고 뭐 조금 눌려주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럼 준 차장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럽 내 확진자 수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8,000명이 넘으면서 중국의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준 차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유로는 계속 매도셨는데 오늘 왜 매수일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유럽의 이런 코로나 사태 대응을 본다면은 사실 이탈리아가 조금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독일은 치사율이 0.5%인데 이탈리아는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배 차인데 이게 뭐 이탈리아 쪽에서 뭐 코로나가 더 뭐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탈리아에서 정부 측에서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독일이 의외로 되게 지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런 거랑 유로는 지금 조금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며칠 보니까 유로의 움직임과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유로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번 주에 그 지수도 이번 주에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면은 저는 물론 요즘 마이너스 10%도 가고 하긴 하지만 보통 때 같으면은 마이너스 3~4%면은 어느 정도 하루에 빠질 폭은 다 빠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유로도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일단 달러화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간 풍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 달러밖에 없다 이러면서 달러에 모여든 이제 그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달러 쪽에서 조금씩 이제 빠지는 듯해요. 그래서 달러 그 지수 자체도 지금 뭐 103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00 아래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찾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유로화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유로 쪽에 이제 재무 그런 건전성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하긴 어려울 듯하지만 지금 요 지수와 이렇게 달러의 관계만을 본다면은 유로는 아직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달러화가 조금 더 안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유로화는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한 뭐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보다는 달러와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달러 인덱스가 사실 계속해서 100 이상을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03까지도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99선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99점 지금 665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달러화가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유로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유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한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는데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 인사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엔젤입니다. 요즘같이 장이 이렇게 조금 힘든 장에는 웬만하시면 간망을 저는 확실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간망을 추천드리고 또 그리고 또 성률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지 빠르게 또 원금을 회복하려고 무리하고 조급하게 다계약하시면
점점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시장은 성률만 높다 하면 몇백만 원으로도 재기가 가능하지만 성률이 낮으면 오히려 모두 잃을 수 있으니 다계약은 절대 금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률을 높이는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률만 높인다면 수익은 언제든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엔젤은 한 계약으로 연 1억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매매 기법을 많은 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안정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분은 엔젤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인데 엔젤 트레이더는 저희 모의투자 대회에서도 한 계약으로 또 수익을 많이 낸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엔젤 트레이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카카오톡 검색창 퓨처손 엔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엔젤 트레이더의 전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니까 비밀번호 1004번 입력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준 차장님도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 끝나가네요. 신나시죠? 네, 신나죠. 네, 신나고 내일 뭘 할지만 이제 벌써 두근두근 하는데, 네, 제가 되게 원래 꼬였어요. 제가 원래 차트도 전혀 안 믿고, 네. 시황도 안 믿고, 어차피 이 흐름은 큰 세력들의 노름이다. 걔네들이 들어갈 때 운 좋게 들어갔으면 이익이 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 방송 때문에 되게 시황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반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동안 뉴스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다음이 이제 분수령이 진짜 될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네? 진짜 미국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뉴스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